이렇게 스케치를 하다 보면은 지우개질을 많이 하거나 또 연필선이 많이 올라가기 때문에 채색할 때 좀 불편한 점을 느끼실 수 있거든요. 안녕하세요. 아트SJ입니다. 오늘은 물마수차 강좌 중에서 스케치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건데요. 저는 이 강좌에서 꽃과 식물을 위주로 보여드릴 거예요. 기초적인 그 스케치를 좀 보여드리고 전사 기법이라는 그 스케치 기법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꽃과 식물 같은 경우는 직선이 거의 없고 곡선 위주로 되어 있죠. 그래서 곡선을 잘 쓰셔야 돼요. 그리고 이제 직선 같은 경우는 이제 줄기나 이런 부분이 있지만 그래도 전체적으로는 곡선 위주로 쓰셔야 한다는 거 잘 생각해 주시고요. 그리고 보통 꽃이나 이제 식물 같은 경우는 이제 강렬한 것보다는 이제 화사하고 밝은 느낌이 맞기 때문에 이제 연한 선으로 많이 그리셔야 돼요. 그런 쪽으로 연습을 해주시면 되고요. 스케치 하실 때는 보통 강약을 주시면 입체감이 더 잘 나기 때문에 단순한 선보다는 강약을 주셔서 그려야 한다는 것을 좀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간단하게 오늘 동백꽃잎을 가져 나왔는데요. 그리고 이제 꽃잎과 나뭇잎이 보통 꽃잎과 나뭇잎의 기본 구조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릴 건데요. 보통 꽃잎 같은 경우는 예를 들면 이제 제가 장미를 많이 그리는데 장미 잎을 좀 생각을 해보시면 이렇게 대칭적으로 생겼어요. 이렇게 생긴 장미 잎이 있고 뭐 코스모스나 구절초 같은 그런 계란꽃 같은 형태의 꽃잎들은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생겼죠. 얘도 보통 대칭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런 꽃들이 많기 때문에 이제 이걸로 설명을 좀 드리자면 대칭이라는 것을 기억을 하시고 얘를 뭐 정면으로 이렇게 그리는 경우는 많지는 않아요. 그래서 얘가 다른 방향을 이제 그리실 때 좀 기억을 하셔야 되는데 이 꽃잎이 뭐 옆으로 이렇게 돌아가서 중심 위치가 바뀐다던가 아니면 얘가 이렇게 말려서 이런 식으로 이제 형태가 변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중심 위치를 잘 잡으셔야 되는데 형태가 바뀌기 때문에 이 중심이 이런 방향이 된다면 이 중심이 약간 뒤로 가서 이제 앞이 좀 커지고 뒤에가 조금 작아지고 그리고 이렇게 말리는 형태가 된다고 하면은 이 중심이 이제 안 보이는 부분까지 좀 생각을 해주셔야 돼요. 여기서 이렇게 이제 넘어오는 중심이 이렇게 생기겠죠. 그러니까 이런 형태들을 다양하게 관찰을 해주셔가지고 그려주시면 되고 제가 몇 개를 더 그려볼게요. 근데 기본 틀을 처음에 그려주신 다음에 이렇게 변형을 주실 수도 있어요. 뭐 예를 들면 이제 꽃잎이 이렇게 찢어졌을 수도 있고 이렇게 말려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이제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제 그린 거 말고도 더 다양한 형태들이 있겠죠. 근데 그런 기본적인 이제 틀을 생각을 해주셔서 이렇게 적용을 시키면 조금 더 쉽게 표현을 하실 수 있어요. 나뭇잎 같은 경우도 똑같이 생각을 하실 수 있어요. 이제 나뭇잎이 뭐 기본적으로는 형태가 뭐 다르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대칭으로 생각을 해주시고 인맥이 큰 줄기가 있고 이제 이런 식으로 인맥이 나오겠죠. 이제 이 방향에서 약간 이렇게 틀어지면 안 보이는 부분이 생기거든요. 이런 대칭을 생각을 해주시고요. 이렇게 형태들이 틀어지면 안 보이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도 이제 그거를 표면적으로 보이는 부분만 그리는 게 아니고 뒤에 안 보이는 부분까지 이제 예를 들면 이런 식으로 이렇게 상상을 해주시고요. 스케치를 해주셔야 이게 정확한 형태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중심이 여기 이 부분이고 이렇게 양쪽으로 잎이 있고 이제 여기 이렇게 연장되는 이 부분이 안 보이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형태를 그려주셔야 어떤 사물을 그리실 때는 항상 그런 부분까지 생각을 해주시고 그리시면 이제 자연스러운 형태가 그려지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꽃잎하고 나뭇잎은 이런 식으로 그려주시면 되고요. 이 꽃잎이 아니고 이제 전체적인 형태를 그리실 때는 기본적인 도형을 좀 생각해 주시면 돼요. 예를 들면 보통 꽃 같은 경우는 이런 밥그릇 형태가 많아요.
예를 들면 이제 장미도 이런 형태고, 뭐 거베라, 그리고 뭐 아네모네 이런 꽃들이 이제 이런 형태가 되겠죠. 그리고 이제 그 카라꽃 같은 경우도 이제 요 밥그릇에 변형된 형태인데 이런 식으로 이제 길쭉한 원통에서 약간 밑이 둥근 이런 형태가 되겠죠. 이런 형태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계란꽃 같은 이제 꽃들은 뭐 해바라기 이런 꽃들은 이런 큰 원에서 이제 안에 원이 하나 더 있는 거, 이런 형태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튤립, 그리고 요즘에 또 많이 그리시는 튤립 같은 경우도 요 카라 형태에서 위에 하나 이렇게 동그랗게. 얘 같은 경우는 길쭉한 뭐 구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구의 형태도 있고, 이제 중간에 원통이 하나 더 들어가 있고, 여기 구가 하나 더 있고. 얘가 이제 펼쳐지면은 이제 밥그릇 형태가 되겠죠. 그러니까 이런 기본적인 구조를 좀 생각해 주시면 훨씬 더 쉬우니까, 이런 복잡한 꽃 같은 경우는 더더욱 단순하게 생각을 하셔야 되거든요. 이런 기본적인 형태를 생각하고 스케치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오늘 이 동백나무 잎으로 스케치를 하나 보여드리도록 하겠는데요. 그 전사 기법이라는 기법이 있어요. 그 기법을 한번 설명을 드리고, 이제 나중에 제가 쭉 계속 진행을 할 때 그 기법을 사용해서 그림을 그릴 거니까 이거를 잘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요거 나뭇잎 하나만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우선 동백잎 같은 경우는 이렇게 약간 동글하면서 길쭉한 형태의 잎이거든요. 얘는 이제 형태가 어렵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간단하게 큰 형태를 그려주시고, 중심에 이제 이렇게 인맥을 그려주세요. 그리고 이렇게 처음에 스케치를 하실 때는 너무 선을 이쁘게 쓰실 필요는 없어요. 그래서 그냥 이렇게 곡선으로 뭐 이 정도는 그리실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들고요. 이렇게 해서 이제 여기 인맥들도 다 약하게 그려주세요. 저는 이게 기본적인 나뭇잎의 형태예요. 그리고 여기 약간 줄기 약하게 그려주시고, 여기서 이 부분이 지금 밝게 보이거든요. 이 부분을 남겨놓고 이제 약하게 명암을 넣어주시는데, 얘가 지금 약간 이렇게 이렇게 볼록한 형태예요. 그래서 이 밝음을 기준으로 이렇게 명암을 살짝 깔아주시는 거예요. 이제 이렇게만 해도 이렇게 볼록한 느낌이 살짝 들죠. 그래서 얘를 기준으로 반대쪽도 살짝 명암을 넣어주세요. 그 다음에 여기 중간 인맥은 조금 두꺼워요. 그래서 얘는 이렇게 형태를 조금 더 선명하게 그려주시고요. 가운데는 조금 밝게 남겨주셔야겠죠. 이런 식으로. 얘도 마찬가지로 이 부분을 남겨두시고 명암을 이렇게 넣어주세요. 이제 끝부분에 보시면 이렇게 뾰족뾰족한 형태가 있어요. 얘도 이제 이런 큰 틀을 유지를 하면서, 이쪽은 보이지 않겠죠. 이게 넘어가는 부분이니까 자세히 보이지는 않고, 요 부분이 이제 잘 보이는 부분이니까 여기를 이제 살짝 그려주시고, 여기로 이제 큰 틀을 이제 잡아가면서 명암 단계를 밟고, 중간 이쪽 약간 어둡거든요. 이렇게 어둡게. 이렇게 하면 이제 큰 덩어리감을 내주시고요. 여기서 작은 인맥들 때문에 이런 약간 볼륨감이 있거든요. 여기도 살짝. 그다음에 이거 줄기 같은 경우는 원기둥의 형태이기 때문에 윗면을 좀 밝게 해주시고, 이거를 뭐 세밀하게
원통을 그려주실 수도 있지만 이제 그렇게까지는 하지 마시고요. 그냥 밝고 어두움 정도만 이제 구분해 주세요. 이렇게 하고 이제 여기 보시면 제일 밝은 부분도 보면 그 빛의 모양이 좀 있어요. 그런 모양을 살짝 이런 모양을 살짝만 그려주세요. 이렇게 동그랗게 해놓으셔도 뭐 붓으로 해주셔도 되지만 이제 조금 더 자세하게 하시고 싶으시면 이 부분에서도 나는 이게 조금 밝은 면을 더 잘 그리고 싶다 그러면 모양을 또 그려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제가 그리는 거 보시면 어떤 부분은 이렇게 진하게 한 부분이 있고 이렇게 밝게 한 부분이 있죠. 그러니까 이제 이런 부분이 강약인데 이런 강약을 어두운 쪽은 조금 강조를 해주시고 밝은 데를 밝게 해주시면 나중에 이런 명암을 넣지 않아도 입체감이 좀 보여요. 그래서 스케치는 사실 선을 많이 써서 이제 스케치를 선을 많이 써서 그리다 보면 지저분해질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강약을 사실 이용을 해서 저는 스케치를 하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명암 설명을 또 드려야 되니까 우선은 이런 식으로 스케치를 많이 연습을 해보시고 나중에는 그냥 강약 정도로만 이제 스케치를 해주셔도 돼요. 전사 기법을 설명을 드릴 건데 전사 기법이라는 거는 복사를 하는 거 같은 기법이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여기 스케치를 자세히 해서 그런 수채화 전용지에 이제 제가 나중에 그릴 건데 여기에 얘를 따서 간단하게 스케치를 할 거예요. 그래서 이 전사 기법을 쓰는 이유는 이렇게 스케치를 하다 보면은 지우개질을 많이 하거나 또 연필선이 많이 올라가기 때문에 채색할 때 좀 불편한 점을 느끼실 수 있거든요. 그 부분을 좀 최소화하기 위해서 이 전사 기법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우선은 제가 이 기법을 다 보여드리고 설명을 다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이 종이는 트레이싱지라는 종인데요. 이게 약간 반투명 종이에요. 그래서 이 종이를 붙이시고 테이프로 고정을 시켜주세요. 고정을 해주시고요. 얘를 이렇게 따서 그려주세요. 지금 이런 나뭇잎 같은 경우는 간단하기 때문에 굳이 이런 전사 기법을 쓰지 않아도 스케치가 가능한데 이제 나중에 이제 굉장히 복잡한 꽃들 있죠. 그런 거 같은 경우는 저도 이걸 쓰거든요. 왜냐면은 이제 그 수채화 종이에 바로 스케치를 하다 보면 지우개질을 너무 많이 하게 돼서 종이가 상하게 돼요. 그래서 얘를 이제 미리 계획을 잡으시고 이제 전사 기법을 쓰시면 훨씬 더 좋은 질의 그림을 그리실 수 있으니까 좀 조금 귀찮으시더라도 이 기법을 좀 이용을 해주시는 게 좋으실 것 같아요. 이렇게 이제 스케치를 다 따서 이렇게 들어보시면 어떤 도안 같은 형태가 나오죠. 그래서 이 종이를 이렇게 따신 다음에 전 뒤집어 주세요. 뒤집어서 연필로 뒤 색칠을 이렇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어릴 때 저희들이 썼던 먹지 아시죠? 그 초등학교 때 미술 시간에 썼던 먹지처럼 이렇게 만들어 주시면 돼요. 이렇게 하신 다음에 이렇게 수채화 종이를 가져와서 이 테이프로 고정을 시켜주시고 이렇게 눌러서 아까 여기 이제 앞뒷면을 잘 구분을 하셔야 돼요. 뒤에 이제 색칠을 했던 부분을 뒷면으로 두시고 이렇게 보고 쭉 따서 그려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중간에 한번 잘 그려지는지 한번 봐야 돼요. 이렇게 보시고 잘 안 그려진 부분은 힘 조절이 조금 약해서 그럴 수도 있고 뭐 뒤에 연필 칠한 게 좀 연해서 그럴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잘 체크해 주시고 이렇게 전사를 해주시는데 제가 뒤에 색칠을 조금 연하게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우선은 큰 형태는 다 보이거든요. 그래서 자기가 필요한 부분을 조금 더 이렇게 수정을 해주시면 이제 채색을 하실 수 있겠죠. 이렇게 그리는 게 전사 기법입니다. 제가 나중에 다 전사 기법을 이용을 할 거예요. 이 전사 기법도 꼭 숙지를 하셔서 그림을 그리시면 조금 더 좋은 그림을 그리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스케치는 조금 오래 연습을 하셔야 선도 자연스럽게 나오고 예쁘게 나오기 때문에 이제 처음부터 잘 되시지는 않으실 거예요. 그래서 이런 선을 예쁘게 쓰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사물을 얼마나 잘 관찰해서 표현하느냐가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예쁜 선이 나오지 않더라도 그 꽃을 많이 관찰을 해보시고 스케치를 해보시는 게 훨씬 더 도움이 되니까 선에 너무 연연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선 관찰을 많이 하시고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스케치하는 방법을 참고하셔가지고 그려보시면 좋겠습니다. 이상 스케치 강좌였습니다.